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CJENM 실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좀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주가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, 근데 그렇지만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당기순이익은 좀 적자가 지속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이 바쁘신 현생 지금 뭐 집중하고 계실 텐데 뭐 IR 자료만 하나하나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해가면서 핸드폰으로 보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좀 싹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영상 말미에는 이 주가의 흐름 시나리오도 같이 좀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주요 골자는 말 그대로 IR 자료를 같이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 주가에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리스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.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 좀 한 번씩 구하고 이 부분 참고하신 다음에 영상을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CJENM의 1분기 실적 IR 자료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조금 큼직큼직한 부분들 위주로만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주요 성과 및 사업 전략 부분을 좀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네요. 콘텐츠 화제성 및 그리고 플랫폼 경쟁력이 제고가 되었고 브랜드 전략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를 강화를 하였다 해서 이 수치를 놓고 이렇게 보시니까 TVN 같은 경우에 이 4월 달의 시청 점유율 거의 뭐 30%에 육박하는 이런 점유율을 차지를 하였다를 좀 강조를 하고 있고, 마찬가지로 이 TVN 같은 경우에도 4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 MAU가 7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. 구체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유료 가입자가 QOQ 대비해 가지고 13%가 넘어가는 유료 가입자 증가가 있었다. 그리고 1분기 매출액 결국엔 YOY 기준에서 16%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좀 일본 시장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도 일본에서의 이 앨범 초동 판매량을 좀 이렇게 타이틀로 걸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디지털 매출 비중이 커머스 부분에서도 매출 비중이 좀 커지면서 디지털 매출이 좀 이 커머스 부분의 매출을 좀 견인을 하였다. 이렇게 좀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은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과 커머스 부분에서 모두 좀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. 이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요. 그래서 총 이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1조 154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, 적겠습니다. 1조 1540억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굉장히 기대치보다 높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120억 정도를 123억을 기록을 했어요. 영업이익 123억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땐 23년도 1분기에선 500억이 넘어가는 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, 이 부분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거의 620억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 상승하는 모습 보여준 겁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뭐 여전히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23년도 1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500억 원이 넘어가는 요 적자 개선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결과론적으로는 348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. 그래도 적자 폭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여 주었다. 그러니까 우선은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여러분 좋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좋은 성과를 보여준 거죠. 영업이익도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. 자, 이 부분이죠. 기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예상치 자체가 76억 원 정도였는데 120억 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약 44억 원 정도, 약 44억 원 정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돈을 더 잘 벌었다.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, 이 당기순이익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컨센서스 예상치는 231억 정도 적자를 볼 것인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, 결국엔 이렇게 348억 원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적자 폭이 좀 더 컸습니다. 근데 뭐 그래도 직전 분기와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상당한 양의 적자 절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. 이렇게 좀 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미디어 플랫폼 쪽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눈물의 여왕이
어느 정도의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.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요 콘텐츠도 뭐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빙 MAU 해가지고 월간 이용자 수 활성 지수죠.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영화 드라마 부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콘텐츠 판매량이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고, 국내의 내수시장보다는 이 콘텐츠 해외 판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미뤄 보았을 때 해외 판매 비중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미쳤다,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극장에 개봉했던 성과는 좀 부진했지만 이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그리고 유통 쪽의 확대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준수한 매출을 기록을 했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요 음악 쪽 보시면 음악 쪽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고,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부진폭을 좀 기록을 했어요. 일단은 이 콘서트 부분의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헤드라인 써놓은 거 보면 글로벌 팬덤 확장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데뷔 성과 확대가 되었다.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부에서 보셨듯이 이 일본 쪽 초동 판매량 앨범량을 이렇게 좀 타이틀로 걸어 놨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,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음악 쪽도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. 콘텐츠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,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이 커머스 부분을 사실 뭐 제가 뭐 좀 잘 깊게까지만 파고들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, 그래도 한번 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년도 1분기 대비했을 때 TV 부분은 뭐 매출 좀 비슷합니다. 근데 이 디지털 부분에서 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, 바로 직전 분기와 놓고 비교를 했을 때 TV 부분 좀 비슷했는데 이 디지털 부분에서 좀 소폭 감소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, 뭐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좀 총평에 꼭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. 이 눈물의 여왕과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주요 콘텐츠 자체가 스튜디오 드래곤 거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CJ ENM에 좀 그나마 좀 좋게, 시장의 예상보단 좋게 나온 이 매출 실적에 관련된 긍정적인 요소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좀 많은 비중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장에서 지금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우선은 가장 두꺼운 매물대인 이쪽 매물대에선 좀 지금 현재 저항에 밀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, 그래도 좀 그동안 저항에 많이 좀 밀렸었던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, 이쪽 구간이죠. 돌파를 해줬다는 건 일단은 좀 고무적일 수가 있겠고,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, 지금 현재 오늘의 시황을 보시면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좀 자금 이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약세장입니다. 장세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. 근데 우리 CJ ENM은 지금 당장은 뭐 기관은 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많은 물량의 외국인 물량이 받쳐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사실 아마 오늘 장 자체가 좀 불장이었으면 이 상승폭은 더 키워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항에 밀렸었던 이쪽 구간 위에서만 좀 잘 종가로 마무리만 해준다면 장세가 좋을 때의 영향에 좀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사실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 전고점 라인의 돌파가 나와주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일단은 좀 단편적으로는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게 좋지 못한 장세에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,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예상치보단 좋게 나왔던 이 실적이 이제 베이스가 되어줬다는 거죠. 그리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 이평선 이탈을 했었던 요 구간을 이제 좀 지나서 이제는 뭐 11선, 21선, 61선, 121선, 241선 모두 상회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일단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적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업 채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,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도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